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SNS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위스테이별의 사육동조합이사 박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스타트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및 마케팅 관련된 강의와 비즈니스 코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SNS로 마케팅하라 언택트 생존 방법이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쭉 찾아들면서 비대면, 비접촉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2019년까지 우리들은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고객들과 접촉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고객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접촉할 수 있을지,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상거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킬지에 있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온라인에 모여 있고요. 온라인 중에서도 SNS라고 하는 광장, 공간 안에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SNS를 한두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오늘 SNS 마케팅의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SNS 마케팅이 어려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 위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가 대다수예요. 즉, 이 도대체 누가 내 콘텐츠를 보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없고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차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댓글도 없죠. 그리고 좋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공유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했는데 매출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1번과 2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3번 역시 재미가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지 홍보를 할지 고객을 확보할지 있어 가지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는 것들이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5가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소재 없기 때문에 소재 중심의 컨텐츠 일정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루에 특정한 시간을 뽑아내서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SNS 마케팅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 몇 가지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모바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엄지족을 잡지 못하면 더 이상 상거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0년 6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온라인 쇼핑 거래 총액이 12조인데 이 중에 8.5조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모바일에 적합하게 만들어지셔야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모든 것들이 모바일에 적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거기 어디에요? 라고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소를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에 입력을 해서 그게 뜨면 찾아갈 수 있지만 뜨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도에 장소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 경험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들 하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쇼핑 경험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쇼핑과 더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또는 우리 공간에 왜 와야 하는지 오게 되면
어떠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개취 존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취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그 대한민국에서 그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재작년부터 그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오뎅, 이제 겨울철 오뎅을 많이 드시는데, 오뎅 드실 적에 동그란 오뎅을 먼저 드세요? 네모난 오뎅을 먼저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오뎅을 먼저 먹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옥션 데이터인데 10명 중 9명이 덕질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질, 덕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덕질 취향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통계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들이 꽤 높은 90%, 80% 이상의 그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방법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뭐 친구나 영화, 패션 등의 취향 호불호가 되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 술, 음식, 스포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 집사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이유가 다른 가치관, 스타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같은 취향 및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 및 취향에 대해 공감받고 싶어서 내 취향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불호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의 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자기 취향에 어울 만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좋아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지만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을 조금 더 세분화, 전문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타입들을 만드셔야 돼요. A타입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B타입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C타입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인데, A타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매장에 오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진이 많다라고 하고 여성 고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고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정보가 많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SNS도 많이 하고 웹사이트처럼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네이버 모두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도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 온라인 베이스 캠프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널리 전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컨텐츠의 목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홍보용인지 아니면 매출을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게끔 하는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컨텐츠를 누가 보는구나, 누가 듣는구나, 누가 좋아하겠다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시고 가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금 열쇠가 되어줄 키워드를 찾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시면 요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뭐 미술이나 또는 뭐 제조나 서비스 쪽 분야에서 키워드를 좀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키워드를 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십니다. 대다수가 처음부터 컨텐츠를 만드시려고 할 적에 문장을 쓰시는데 그러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 20개나 30개 정도를 모으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단문으로 만드시고 또는 키워드 2개를 결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가다듬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의 그 취향이 처음에 원하는 게 바로 결론을 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 결론 찍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성 들여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인데 카피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광고 카피를 뺏기시거나 뉴스 제목을 활용하시거나 책의 제목 또는 목차, 예능 자막, 시 같은 걸 활용해서 제목을 만드시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컨텐츠를 디지털 컨텐츠로 변환하시는 건데, 이미지가 많다라고 하면 카드 뉴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많으시면 유튜브로 갈 수도 있고, 저처럼 목소리가 좋으시면 팟캐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퍼블리싱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를 쭉 올리고 홍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SNS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SNS에 보낼 그 시간대, 예를 들면 뭐 출근 시간대나 점심시간대나 아니면 졸려 시간대에 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있는 SNS로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올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문구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십시오. 뭐 공유해 주세요, 뭐 구매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행동들을 움직이게끔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SNS 채널에 있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공유가 됐는지, 댓글이 있는지, 조회가 됐는지, 구매 수가 있는지, 가입률들인지, 이런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은 최초에 얘기했던 우리 목적에 맞게끔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피드백을 분석을 해서 담당자를 쪼는 것들이 아니라 뭐가 문제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러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피드백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좋은데 우리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우리는 외주 줄 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웹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무료 서비스거든요. 이걸 통해서 누구나 금손처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쓰다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것보단 뭐예요?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세인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시는 건데, 우리 대다수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 많이 가죠.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QR코드를 보면 찍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재미를 더해서 우리 제품 특성에 맞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빈 잔이었지만 뭐예요? 액체를 채우니까 색깔이 바뀌고 QR코드 나오죠. 저걸 찍게 되면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동영상, 저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여기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재밌겠죠. 이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제품의 특성을 더한 QR코드를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포스터나 명함을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사람들은 가게 안으로, 매장 안으로 잘 안 들어오거든요. 뻘쭘하니까. 그래서 그 매장 밖에다가 우리의 제품들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찍게 되면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본 다음에 재밌으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적에 명함 뒷면에다 QR코드를 하시는데 이 QR코드에다가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되시면 아무래도 세일즈하기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QR코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설문조사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사전에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고객들의 서비스 리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쓰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 동영상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데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설문지가 무료거든요.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설명서는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그 주소를 만들면 되는데 구글 검색 엔진에서 QR코드 생성기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서비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QR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SNS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콘텐츠 일정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드시면 돼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장 중요한 건 분기별로 콘텐츠 일정을 만드시면서 연간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시고 이걸 통하여 얼마의 매출을 만들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뽑아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SNS의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2021년 달력을 쭉 보시면서 기획하시면 되게 좋은데 2021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노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날이 많고요. 반대로 직장인들은 되게 우울할 겁니다. 왜냐고요? 스트레이트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21년에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간 프로모션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벤트 중심이나 기념일 중심이나 축제 행사나 스포츠 경기나 휴일 중심으로 우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서 같이 믹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 마케팅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재밌고 고객들이 공감하게 되면 바로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이 공유된 것들이 널리 전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은 더 이상 경쟁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객들 사이에 유니크한 존재가 돼서 브랜드로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떠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